이번 시간에 강의해 드릴 사진가는요, 라조르 모르나기입니다. 사진가라고 불러야 될지 그건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진사에 상당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고 그 독일에 지금은 저 시카고 조형예술학교로 제가 이름을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시카고에 있고 그쪽으로 사진과 유학을 가시는 분들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예술조형학교가 원래 태생은 독일의 바우하우스였습니다. 바우하우스라는 종합 건축 예술학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우하우스라는 게 건축 예술을 그러니까 건축에는 모든 예술이 총망라돼서 들어간다라는 그런 목적하에 다양한 예술을 종합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학교가 이 바우하우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바우하우스 또 디자인과 교수 출신이고요. 원래 직업은 디자이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네이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만네이가 그 감강 재료 위에 물체를 올려놓고 빛을 주게 되면 나오는 그런 형태감, 이런 디자인적인 조형적인 감각을 강조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감을 나타내는 그런 작업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레이오그램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폭스탈보트가 했던 포토제닉 드로잉에서 응용한 방법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 뭐 트리스탄 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아마 다다이스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라조르 모르나기는 다다이스트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다이스트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디자이너인데 아무튼 그 1922년도에 그 만네이가 작업했던 레이오그램 12점인가를 이 라조르 모르나기한테 보여줬대요. 야, 지금 만네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라조르 모르나기가 만네이의 레이오그램을 보고 상당히 그 참신한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추상적인 광선화로부터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자기 나름대로 또 그 작업을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조르 모르나기가 했던 이런 작업, 그러니까 아까래요. 지난 시간에 만네이가 작업했던 레이오그램하고 거의 여기 올라가 있는 형태감은 틀리지만 이렇게 감강 재료 위에 이미지를 올려놓고 빛을 주는 행위의 작업을 똑같이 했는데 라조르 모르나기는 이걸 갖다가 포토그램이라고 그랬어요. 포토그램. 그러니까 만네이가 레이오그램이라고 했던 걸 이 사람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겠죠. 포토그램도 포토그램이라고 명칭을 붙였고 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런 작업을 우리는 라조르 모르나기가 붙인 포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이오그램이란 말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만네이의 레이오그램도 포토그램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는 다 포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감 촬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의 위치를 바꿔서 우리가 엘빈 랭동 코번이 하이 앵글을 최초로 시도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거. 근데 라조르 모르나기가 로우 앵글 밑에서 위로 찍는 이런 사진을 최초로 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밑에서 위로 찍는 그 랭동 코번하고 또 반대라는 시각으로 이런 또 사진, 이런 스트레이트한 사진도 했고, 또 이 사람은 디자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한 합성 사진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확하게는 제가 그렇지만 이 사진의 그런 시각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딱 보면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자의 가슴에 남자가 들어가 있는 건가 하여튼 이렇게 서로 간에 짝사랑을 하는지 이렇게 남녀 간의 애정을 느끼는 그런 형태의 이런 디자인 요소가 강한 이런 합성 작업도 또 했어요. 그러니까 포토 몽타지 형태의 합성 작업도 했고, 누구예요? 만네이가 했던 작업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솔라리제이션이라는 작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네거티브 작업이에요. 네거티브. 그러니까 음화로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 포토그램이나 포토샵이나 스마트폰에도 이게 특수 영상 화상으로 해갖고 이렇게 전환시키는 작업창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화를 음화로 반전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라조르 모르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 작업을 하게 되면 음화를 가지고 양화로 만들어서 우리가 봐왔던 느낌대로 인화를 하는 게 기본적인데, 이 사람은 양화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필름 그 자체를 프린트한 것 같은 음화 인화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음화, 이게 지금 네거티브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레이는 솔라리제이션을 해서 음화가 양화가 공존하는 거고, 이 라조르 모르나기 그냥 음화 자체로 표현한 거고, 이건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회전으로 되어 있는 철제 계단인데 뭐 조형적인 패턴인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이트한 사진인데 합성 같지는 않고, 아무튼 이런 것도 라조르 모르나기가 작업했던 그런 형태의 작업인데, 이 라조르 모르나기의 대표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포토그램이라는 게 이 라조르 모르나기의 대표적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레이의 레이오그램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고 참신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의 작업을 한 거지요. 근데 이름도 포토그램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라조르 모르나기의 독창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작업이 마찬가지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부터 강조하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모체가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가지를 쳐나가는 게 그게 창작 작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정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진을 많이 잘 찍고 싶으시면 비슷한 수준의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 사진 말고, 우리가 유명하다라는 20세기를 빛낸 사진가라든가 공인된 입장에서 인정받은 그런 사진가들의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끌고 내용적인 걸 떠나서, 그러니까 풍경이든 다큐멘터리든 보도사진, 전쟁사진, 인물사진, 그런 걸 다 막론하고 이렇게 막 보다 보면 자신의 눈을 끄는 그런 프레임 자체가 있을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 머릿속에 담아 두시다가 사진을 찍을 때 비슷한 형태로 찍어 보시다 보면 흉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진과 저 사진과의 방법을 자꾸 번갈아 가면서 찍다 마음에 드는 포맷으로 찍다가 보면요, 결국은 나중에 자신만의 독특한 포맷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신만의 앵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조르 모르나기든 만레이든 간에 기본에 있었던 걸 갖다가 자기화 시켰다라는 개념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포토그램을 한 거라든가 네거티브 인화를 했다라든가 이런 게 제가 강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은 뭐가 사진사에 굉장히 영향을 줬냐 하면 뉴비전이라고 해서 뉴비전 7가지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시각적인 예술 수단이고 사진도 충분하게 시각 예술로서의 자격이 있는 그런 매체다.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이트한 사진만 고집하지 말고, 사진이 가지고 있는 광학적인 기록성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시각의 확장성을 가져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추구해 보는 것도 사진이 해야 될 길이 아니냐 해서 당시로 얘기하면 뉴비전 7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뉴비전 7가지. 그래갖고 이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했던 작업, 빛에 의한 추상적인 관찰이라고 그래서 포토그램을 1번으로 딱 올려놨어요. 포토그램이 뭔지는 우리가 레이오그램이라고 같은 거라고 그랬고, 원조는 탈보트의 포토제닉 드로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에 의한 추상적인 관찰이 이 포토그램이고, 그 다음에 르포르타즈라고, 이제 유럽에서는 프랑스 말일 거예요. 르포르타즈라고 얘기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큐멘터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기록적인 사진이에요. 어떤 사실에 대한 정확한 관찰,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에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묘사를 해줘야 된다. 어떤 면으로 보면 신증물적인 표현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증물주의라는 게 우리가 폴 스트랜드가 미국의 선두주자라고 얘기했죠. 에드워드 웨스턴도 마찬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유럽의 신증물주의 사진가들을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한 정확한 관찰도 되고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스트레이트한 기록적인 사진도 가능하다. 그런 걸 우리가 르포르타즈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 유럽 사람이다 보니까
다큐멘터리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하고 루포하고 일단 같은 개념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스냅샷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스냅샷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할 때 제가 스냅샷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정조준하듯이 삼각대에 올려놓고 뭐 이렇게 노출 맞추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끌리는 게 아니라 핸드 카메라 들고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대상들을 촬영하는 걸 우리가 스냅샷이라고 했고, 스냅샷 형태의 작업을 최초로 시도했던 사진가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우스 사이즈의 그 대형,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형 포맷의 카메라를 들고 스냅샷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초창기의 스냅샷은요, 그런 개념도 있고 하이스피드 개념도 있었어요. 지금은 고속샷다 그래서 하이스피드라고 따로 나와 있었지만 초창기에는 스냅샷이라고 그랬어요. 빨리 찍는. 왜냐하면 다리에 올려놓지 않고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셔터였기 때문에 화면이 흔들리지 않게 셔터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던 거고, 그래서 빠른 셔터 속도에 의한 순간적인 관찰. 왜냐하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들은 우리 눈으로 포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에드워드 마이브리치 설명할 때도 말의 도약 장면 가지고 뭐 내기를 하고 뭐 그걸 실험을 해서 찾아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는 한계가 있는데 하이스피드로 이걸 사진을 찍게 되면은 그 대상의 정지된 장면으로 우리가 인간의 눈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아주 결정의 순간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사진의 시각 표현의 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스냅샷이라고 그랬고, 스냅샷의 용어가 지금 현재는 그냥 자연스러운 형태의 기념사진이나 자연스러운 사진을 우리가 스냅샷이라고 그러는데, 초창기에는 이게 하이스피드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장노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블러 촬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흐르는 걸 흐르는 것처럼, 움직이는 걸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슬로우샷 때 의한 장노출 블러 촬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시간을 길게 들여서 운동을 정착시키는 완만한 관찰, 그래서 슬로우 촬영, 슬로우 셔터 촬영, 우리말로 장노출 전문적인 용어로 블러 촬영, 이런 것도 또 사진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한 가지 또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사진 초창기 때는 워낙 감도 자체도 떨어지고 셔터 스피드의 한계도 있고 그래갖고 우리가 빨리 찍을래야 빨리 찍을 수가 없었고, 그 가능하면은 사람도 움직이지 않게 카메라도 움직이지 않게 삼각대에 단단히 고정하고, 우리 초창기 인물사진 찍을 때 보면 말입니다, 발달사에서 보면 인물을 이렇게 못 받친 때가 있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초창기 인물사진은 웃는 얼굴들이 없어요.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번 웃으면 계속 웃고 있어야 돼서 찍는 시간대에 눈을 감아도 안 돼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렌즈를 쳐다보는 화면들이 많다 보니까 초창기 인물사진이 상당히 무서운 얼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웃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정밀하고 흔들리지 않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요즘같이 일부러 뭐 시간을 길게 내려서 찍을 만한 그런 그 기술적인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920년대 30년대 들어오면서 감광재료의 그 고감도의 감광 주제가 만들어지고 셔터 스피드도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슬로우 셔터에 의한 대상의 표현 방법도 하나의 시각적인 표현 방법이다라고 나조르 모우르나게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장노출에 의한 그 운동을 정착시키는 완만한 관찰도 뉴비전의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요 세 단계, 네 단계, 포토그램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루포르타즈, 스냅샷인 장노출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뉴비전 8가지입니다. 7가지가 아니라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뭐냐면 마이크로 사진이나 적외선 사진 등 특별한 부분을 강조하는 이런 강조된 관찰.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마이너 화이트라는 사진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마이너 화이트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근에 작업하는 사진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20세기 빛낸 사진가에는 이 적외선 필름 갖고 작업한 사진가는 마이너 화이트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 화이트의 적외선이라는 게 뭐냐면 적외선만 강조해서 찍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필름이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적외선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만 그 카메라만 교체를 하면 부속을 제가 알기로는 이미지 센서가 이 적외선을 차단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코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코팅 돼 있는 걸 벗겨내면 적외선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 쓰던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적외선용 디지털 카메라로 지금 바꿀까 고민만 하다가 지금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아무튼 디지털에서도 적외선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필름 사진은 당연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마이크로 사진이라는 게 뭐예요? 이 접사 사진이잖아요. 부분 크로즈업.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극단적인 크롭을 했을 때는 카메라 렌즈의 시각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미지의 세계까지도 우리 시각 세계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접사까지도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사진을 강조되는 관찰도 우리 사진의 시각 분야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마이크로 사진이나 적외선 사진은 일반화됐던 사진은 아니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라조르 모르나이가 새로운 시각적인 표현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같이 이런 투시적인 관찰인데, 이것 또한 지금 8가지 중에 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창작 작업하는 사진가들은 제가 모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엑스레이 같은 형태로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라조르 모르나기는 봤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엑스레이 작업을 해서 뭐 현상을 하는 게 뭐 복잡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자신의 작업으로 응용하는 사진가는 아직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 라조르 모르나기 이것까지도 사진의 시각 확장 영역에 포함을 시켰던 거고요. 그 다음에 몽타주라는 거는 우리가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도 이런 사람들이 회화적인 사진 방법으로 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다이스트들이 처음에 이런 합성 위주의 몽타주를 가지고 자신의 이미지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고, 또 정치 성향이 강했던 그런 예술가들은 몽타주를 통해서 시국을 비판하고 정치를 비판하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몽타주는 다중 노출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 화면에 여러 가지를 겹치게 한다든가 유리에 반영된 여러 가지 모습을 찍는다든가 해서 60, 70년대 사진가들이 이런 몽타주, 그러니까 의도적인 합성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합성적인 분위기, 다중노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60, 70년대 사진가들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몽타주 형태, 인화 상태에서 몽타주를 해도 되고 촬영할 때 다중노출도 가능하고, 하여튼 이런 동시적인 관찰도 사진의 새로운 시각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광학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왜곡시키는 왜곡된 관찰, 그러니까 우리가 만레이, 제가 용어 자체를 못 찾았다고 그랬는데 인화질을 기울여서 빛을 준다든가, 이건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광렌즈, 특히 초광각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사이드가 어떻게 돼요? 화상망곡 현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휘어져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 휘어져서 나온다든가 하는 이런 것도 새로운 시각 파트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고 얘기를 해서 이 8가지의 뉴비전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아까 하나 따로따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엑스레이 말고는 뭐 많은 부분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야들은 엑스레이라는 방법 말고 나머지 7가지는 또 다양한 분야의 사진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조르 모르나기가 작업할 당시에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라조르 모르나기가 예언한 내용처럼 다양한 시각 표현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특히 또 엑셀을 조만간에 가지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르포르타주나 스냅샷이나 장노출 같은 경우는 아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좀 예언가적인 입장에서 사진의 미래를 제시하면서 뉴비전을 제시했던 그런 사진가 겸 디자이너가 이 라조르 모르나기인데, 라조르 모르나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사진을 모르면 문맹과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사진의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본 디자이너 겸 예술가가 이 라조르 모르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제가 강의 시간 다른 때도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그 언어거든요. 언어. 그러니까 그 말로 하는 언어가 아니라 뭐예요? 영상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각 예술이지 않습니까?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사진가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 사진가 중에 세바스티앙 살가도라는 원로 사진가지만 이 세계적인 사진가 세바스티앙 살가도가 이 사람도 똑같이 사진은 언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는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계속 방문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말이 잘 된다.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는다 그 얘기인데 그렇게 표현한 건데 이 라조르 모르락이니까 이 당시에 사진은 언어라고 그랬어요. 언어. 그래서 앞으로 이 사진을 모르면 문맹이다. 글자나 문자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진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폭넓게 봤다라고 보는 건데 현대 예술이라고 하는 사진들은 시각 예술로서는 빵점이죠.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가의 사진가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시각 예술이라는 건 뭡니까? 눈으로 보고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작가가 그림도 시각 예술이니까 화가가 사진가가 어떤 의미로 무슨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려고 했는지 시각적으로 보고 느껴야 되는 게 그게 시각 예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체성인데 요즘 현대 작업이라고 하는 현대 예술이라는 장르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진들이나 그림은 시각적으로는 도대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조르 모르락이 얘기했던 세바스티앙 살가도가 얘기했던 언어로서의 기능은 절대 못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진 같은 경우는. 근데 전시장에 가면 도로 그 브로셔에 있는 사진 평론가가 쓴 글을 보면 이해가 가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시각예술 사진이 아니라 소설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글을 보고 이해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시각예술입니까? 원본을 보고는 전혀 이 사람이 뭘 표현하려고 했는지 뭘 알려고 했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정확하게 이건 아니더라도 어떤 감정이나 감동을 보는 사람으로 하고 느끼게 했는지가 전혀 없이 또 뭔지를 전혀 모르는데 그 평론가가 쓴 글을 보고 알았다든가 사진가가 작가의 변이라고 쓴 글을 보고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건 시각 작업으로는 빵점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강조하는 얘기는 라조르 모르락이가 사진은 언어와 같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 녹화를 밤에 새벽에 하다 보니까 낮에 일어나고 새벽에 하다 보니까 눈이 자꾸 침침하고 막 이렇게 무거워져서 눈을 자꾸 깜빡깜빡 해갖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거치장스러울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오늘은 그 라조르 모르락이 디자이너 겸 사진가 라조르 모르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